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9일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이제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이런 시점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두산로보틱스의 빅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2026년도에 증시의 주도주가요, 로봇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승부를 걸 거고, 대한민국의 로봇 관련 기업들, 로봇 부품주들 엄청난 사이클을 그릴 겁니다. 대표적인 수혜가 저는 대기업으로 치면 현대차가 될 거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현대차 영상 많이 올려드리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런 가운데 이 로봇주 아직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저평가되어 있던 상황을요, 완전히 뒤바꿔줄 이 흐름, 오늘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 이 흐름을 모르고 있다면 잠도 안 올 겁니다. 이 흐름을 모르고 있다면 이 주식 들고 가는 게 불안할 겁니다. 이 흐름을 모르고 있다면 앞으로 대응 결코 안 될 겁니다. 이 흐름을 모르고 있으니까 오늘도 종토방에서 안티들은 제 욕을 하죠. 실컷 하라 그러십시오. 왜냐? 어쨌든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는 돈만 벌어가면 돼요. 우린 돈을 벌기 위한 이야기를 오늘도 함께 해볼 거예요. 그 이야기는 로봇에서 시작됩니다. 자, 오늘 두산로보틱스 영상 시청하고 있는 분들 모두 내가 두산로보틱스 보유하고 있다, 나도 로봇에 승부를 걸 거다 한다면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지 말고 좋아요를 꼭 눌러볼게요. 아시겠죠? 두산로보틱스는 로봇주 중에서도요, 대장격으로 움직일 겁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좋아요를 꼭 누를게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사이클을 바라봐야 되냐면요, 이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 갈등 속에서는 항상 맞아요. K 원전, K 반도체, K 조선, K 방산, K 바이오 익숙하죠? 항상 미국과 중국 가운데 발생하는 갈등 속에서는요, 대한민국이 수혜를 받아왔습니다. 과연 제가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과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2차 전지 어때요? 2차 전지 어땠습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패권을 두고 벌이는 갈등 속에서 크나큰 사이클이 나왔죠. 그 다음 뭐가 나왔습니까? 반도체. 그 다음 뭐가 나왔습니까? AI. 그 다음 뭐가 나왔죠? 조선. 그 다음 뭐가 나왔죠? 원전. 그 다음 뭐가 나왔죠? 방산.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로봇입니다. 우리 영상을 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빅사이클을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제가 매번 맞춰냈던 것도 저는 이런 세계적인 정치 흐름을 봐왔기 때문이에요. 패권을 두고 벌이는 곳엔 돈이 몰린다. 왜? 패권을 두고 어마어마한 투자와 정책이 추진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본 겁니다. 우린 그걸 봐야 합니다. 거기엔 돈이 몰립니다. 지금 당장 차트를 볼 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 대장주고, 로봇 대장주인 만큼 미국과 중국 갈등 속에서 로봇이 격전지가 된다면 주가는 폭등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확인해야 될 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2026년도는 로봇이 격전지가 될 거다라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걸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아요 꼭 누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 빅사이클 놓치지 마십시오. 대놓고 지금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승부를 걸 겁니다. 오늘 영상 보고 있다면 7371-7454로 두산 로보라고 남기세요. 당장 지금부터 저와 함께 기준을 잡아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사이클은 아무런 기준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또다시 그걸 놓치는 경우가 될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지금 눈앞에 있는 기회를요. 자, 그럼 이어가 보겠습니다. 로봇이 다음에 격전지가 될 가능성 중요하겠죠. 이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속에서 벌어지는 핵심 산업은 대한민국이 항상 수혜를 입어왔고,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큰 사이클이 나왔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평행이론과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어떤 유튜버분께서 올렸는데 정말 그 단어가 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제조업을 너무나 의존을 많이 해오고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의 기술들이 대거 유출이 됐죠. 반도체, 바이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제조업도 갖추고 기술력도 갖추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떤가요? AI부터 시작해서
로봇까지 드러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다른 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술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곧 세계 미래 패권을 갖는다란 의미고, 미국은 중국에게 이 패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AI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중국에게는 규제를 하고 있죠. 이를테면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중국에게 넘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제 법안과 마찬가지로요. 로봇은 어떠한가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젠슨 왕이 말했습니다. 로봇은 AI의 다음 물결이다. 트럼프가 말을 했습니다. 다음 미래 격전지는 AI가 아닌 로봇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최근에 행정명령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검토설까지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미국은 현재 로봇을 국가안보 산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국가안보 산업으로 로봇을 지정했다라는 것은 로봇의 패권을 지키지 못하면 중국에게 뺏긴다. 패권을 뺏긴다라는 것과 동일하다. 안보를 위협할 만한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로봇이라고 미국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도 이걸 압니다. 미국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그리고 미국에겐 이게 약점이에요. 왜냐? 지금 휴머노이드 시장 다들 아시죠? 중국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시장 점유율의 상황을 보면요. 중국이 30%예요. 미국이 25%입니다. 한국이 5%고 중국은 이미 시장의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고 저가형 공세로 계속해서 경쟁력을 높여가며 그와 동시에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고 협동 로봇도 그렇고 결국은 데이터 싸움이요. 현장에서의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더 똑똑한 로봇, 더욱더 효율적인 로봇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이 로봇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많은 파트너십을 맺었죠. 삼성도 포함이 되고요. 현대도 포함이 되고요. 여기 또 두산이 포함이 됩니다. 왜? 반도체, 자동차, 원전, 소형 건설기계, 로봇 전부 다 지금 대한민국의 제조업,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AI는 데이터 싸움이에요. 미국은 이 두뇌, 곧 AI 기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강하지만 현장에서의 제조업 데이터는 부족합니다. 그걸 지금 대한민국이 채워줄 수 있고 그걸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 로봇,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수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죠? 생태계가. 미국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걸로 돈을 법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 대한민국이 항상 수혜를 입어왔었죠. 똑같아요. 생태계가. 그게 지금 반복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미국이 지금 발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로봇을 까봤더니 그 부품 안에 중국산 부품이 60% 이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뭘 하고 싶어 한다? 맞아요. 중국산 부품을 탈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로봇 부품주들이 최근에 이런 강세를 그리고 있는 것이고, 로봇 부품주들이 국산화된다라는 것은 국내에 있는 로봇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로봇의 공급망은 대한민국이 주도하게 된다. 미국은 그게 필요하다. 왜? 미국은 지금 이걸 못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중국산 로봇 혹은 중국산 로봇 부품은 중국산 로봇이나 중국산 로봇 부품은 당연히 못 씁니다. 일본산은 너무 비쌉니다. 미국은 저렴하고 퀄리티 있는 걸 원해요. 그걸 해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도 다음 빅사이클은 맞아요. 로봇이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흘러가요. 조선. 왜 중국 거 안 씁니까? 왜 일본 거 안 씁니까? 대한민국이 딱 적당하거든. 왜? 제조 강국이고 가격은 저렴하고 퀄리티는 높습니다. 반도체. 왜 대한민국이 패권을 잡았습니까? 저렴하거든. 퀄리티도 높거든. 딱 미국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거든. 방산. 왜 떴습니까? 가격이 저렴하거든. 퀄리티가 높거든. 미국이 딱 원하는 만큼 해주거든. 이 미친 듯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데 눈앞에서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인데 주가만 보고 있어. 미칠 노릇입니다. 따르지 않을 거면 비키란 이야기예요. 마음껏 짓거리라 그러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한다.
저는 거기에 승부를 걸겠습니다. 단 한 주도 팔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큰 사이클이 나올 때까지요. 당연히 주가라는 건 쉽게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다면 7371, 7454 여기로 두산 로보라고 이 네 글자를 꼭 남기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요. 내린 선택이요. 계좌의 결과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로 두산 로보틱스의 수혜가 어떠할지를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심지어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어떻게 매번 그 적절하게 급등 직전에 시기를 맞췄을까? 그냥 갑니다가 아니라 시기를 맞췄단 말이에요. 항상. 생태계도 늘 말씀드렸고 이번엔 로봇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하락하는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상승 추세로 전환된 과정에서는 엔비디아 재료가 있었죠. 맞나요? 지금 이 자리에서요. 내년에 있을 CES 2026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행사에 따른 기대감으로 또 주가가 올라갈 거라 그랬어요. 왜? 전시회 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사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죠. CES 2026을 통해서 고객사 확보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형성되면서요. 2026년도에 본격적인 미국의 정책까지 이어진다면 행정 명령이 떨어지고 중국산 로봇과 중국산 로봇 부품의 규제가 떨어지고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와 기업에게 보조금까지 지워준다면 로봇은 어마어마한 사이클을 그릴 겁니다. 2차 전지가 그렇게 떡상을 했죠. 맞나요? 그렇게 떡상을 하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의 개별적인 경쟁력, 즉 두산 로보틱스의 개별적인 호재에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주가 올라가는 소리예요. CES로 한번 오르고 미국 정책으로 한번 오르고 두산 로보틱스의 개별적인 호재로 또 올라가고 그렇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큰 사이클을 먹으면 됩니다. 기준 잡아드릴게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이고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제대로 된 기준으로요. 제대로 된 대응을 합시다. 7371, 7454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7371, 7454기로 두산 로봇 꼭 남기세요. 주가라는 건 찰나의 순간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까진 이런 보석 같은 주식을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죠. 왜냐? 당장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급등하지 않는 주식을 보면서요. 얘는 앞으로도 못 갈 거야. 이렇게 속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올라갈 근거가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돈을 벌고 싶다면 올라가지 않는 주식을 찾아서 이 주식이 올라갈 이유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을 보면서 앞으로 더 급등할 이유가 아니라 아직 급등하지 않은 조용한 종목을 앞으로는 급등할 이유가 뭔가를 찾아서 거기에 승부를 걸 만한 가능성이 있다면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미 올라버린 주식을 쫓지 마세요. 앞으로 더 크게 올라갈 주식을 쫓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거기에 여러분과 함께 승부를 걸 거고요. 저와 함께 승부를 걸고자 하시는 분들은 로봇의 승부를 걸겠습니다. 오늘 빠짐없이 댓글 한번 남길게요. 자, 로봇의 승부를 이 6글자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상남이 방송 몇 년째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죠? 아마 우리 상남이 찐가족 분들은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 다 같이 댓글로 로봇의 승부를 한 번씩 꼭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린 현대차 있죠? 현대차 그리고 레인보우 여기에 이어서 삼성. 자, 삼성전자랑 레인보우 로티스 현대차 얘네는 기본적으로 포트를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는 겁니다. 로봇 생태계에서 현대차와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티스, 두산 로보틱스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건데요.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에게는요. 제가 우리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또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증시를 주도할 종목들을 선별하고 잡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